맞벌이 부부와 아이 하나, 도시의 전형적인 핵가족입니다. 딱 봐도 장난꾸러기 같죠? 이름은 이환, 6살이랍니다. 한창 뛰어놀 나이지만은 아파트에서는 그게 어디 쉽나요? 그래서 5번의 전세 끝에 자신들의 첫 집을 지었답니다. 이제 이전에 이제 18평 그 아파트 전세 살 때는 헌의방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이방을 꼭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겨서 이제 주변을 좀 알아봤는데 저희 회사 근처의 주변 아파트들 시세가 보통 25평은 한 15억 이상 하고 한 34평 하려면은 뭐 20억이 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남편하고 같이 체크리스트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서울에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살 수 있는 집은 무엇일까? 부부는 고민 끝에 3집을 후보로 두고 각자의 우선순위에 따라 점수를 매겼답니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아버지도 참여를 했다는데요. 그 결과 협소주택이 저희 회사와의 거리가 한 걸어 도보로 10분 내외거든요. 그래서 좀 회사와의 거리도 가장 좀 좋은 점수. 헌이 방 소유에서도 좀 좋은 점수. 그다음에 용산에 있고 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도 투자 가치나 주거 만족도에서도 좀 좋은 점수를 받아서 이제 협소주택이 가장 높게 나오더라고요. 저도 의외였어요. 근데 이거 왜냐면 보고도 클레임 받는 거 아니야? 왜 아파트가 왜 30점밖에 안 되는데? 이거는 뭐 주관적인 이거는 주관적으로 평가니, 평가하는 거니까. 주관적인 평가니까. 맞습니다. 내가 살 집인 거죠. 약 8평씩 5층. 웬만한 아파트도 부럽지 않지만 비용은 반값도 채 안 들었답니다. 실제로 협소주택은 도심의 주거 대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그래서 준비를 했답니다. 예비 건축주들을 위한 건축 탐구 시간. 첫 번째 질문은 땅입니다. 짜자라자잔. 이게 현관이구나. 네, 예. 저희 집입니다. 오, 그림도 멋있는 크리트 그림 있고. 네. 이게 뭐야? 현관의 크기는 겨우 3평. 하지만 하얀 벽과 투명한 수저덕에 갑갑하지 않은데요. 이 현관에 땅의 비밀이 숨어 있답니다. 안방이에요. 여기가 2층이에요? 네, 여기가 2층이고요. 땅 구조가 네. 여기 1층이 3면이 네. 이제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네. 2층이 입구가 된 거죠. 여기가 2층이구나. 네, 맞습니다. 여기가 지하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초에 땅에 단차가 있어 길과 맞닿은 곳에 현관을 둔 건데요. 이처럼 도심에는요, 지역 문제로 쓰이지 않거나 또 큰 건물을 짓고 잘려나간 대지가 의외로 많답니다. 필요한 거는 발품팔이. 부부도 열심히 돌아다닌 덕에 남들은 관심을 갖지 않던 15평짜리 자투리 땅을 발견했죠. 물론 땅이 있다고 만사 다 해결된 건 아닙니다. 이 땅을 사고 나서 그 다음에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잠을 안 오는 시간 동안 계속 협소주택만 찾아봤어요. 이게 정말로 협소주택을 짓는 게 맞는지 되돌려야 되는 건 아닌지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서 만약에 진다면 어떻게 지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을 계속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 한번 상상을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작은 땅이 생겼습니다. 일조권 때문에 5개의 층만 올릴 수 있는데요. 이제 어떤 설계를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그러면 우리 어디부터 보여주실 거예요? 먼저 1층부터 내려가서 그 일단 안방부터 내려가볼까요? 구경을 하시죠. 그럼 한번 좀 볼게요. 한번. 네, 알겠습니다. 층이 많은 집의 핵심은 바로 동선인데요. 이 집은 가장 아래층에 부부방을 뒀네요.
부피가 큰 침대는 위로 올리고 계단 아래에는 수납장도 짜서 알차게 사용 중이랍니다. 심지어 이 작은 화장실과 세면대도 있네요. 사실 여기가 그 부엌만 없지 그냥 한 집이에요, 그냥. 여기서 그냥 하루 종일 있어도 모든 걸 다 할 수 그러니까. 있는 거잖아요. 테레비 TV도 있고. 보고 뭐 공부 일도 하고 네. 잠자다가 화장실 갔다가. 네, 그러니까 요 면적이 8평인 거죠? 네 맞습니다. 네. 8평이고요. 네. 네. 네, 생활 동선이 한 방에서 해결되니 오르락 내리락 하는 불편함도 줄었겠는데요. 그런데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있습니다. 보통은 침실을 이제 네. 이렇게 위에 놓지 가령 현관 밑에 공간은 뭐 이제 보통 부속실들을 많이 하거든요. 이제 창고라든지 작업실. 그래서 그 침실은 주로 위로 올리는데 두 분이 잘 합의하신 거예요. 이렇게 침실이 내려오는 건. 저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공간은 아이방이었어요. 그러면 아이방의 동선이 가장 좋은 곳이 어딜까라고 했을 때는 2층 출입구에서 위층이 3층이거든요. 그 3층이 가장 아이가 생활하기 좋은 공간이겠다 싶어서 네. 그 3층에다가 아이방을 구성을 했고요. 네, 거실하고 네. 그다음에 안방을 생각을 했을 때에는 1층 이제 안방이 네. 되는 게 가장 좋게 생각이 들어서 여기다가 구성을 했습니다. 네. 환희가 좀 크면 이 방을 놀릴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래서- 이제 완전히 분리가 되잖아요. 네, 맞아, 이 위에 맞아요. 생활 공간하고. 맞죠. 여기를 아예 막아버릴 수도 있어요. 뚜껑 닫아서 내려오지 마. 근데 어찌됐거나 그런 가능성들이 있으니까. 네. 이 집 설계는 권위가 중심이지만요. 예를 들어 부부가 단 둘이 산다면 아이방 대신 현관과 부엌을 가깝게 두면 좋습니다. 짐을 옮기기 쉬우니까요. 아니면 재택근무를 하는 1인 가구라면 다른 공간과 분리된 1층에 작업실을 만드는 것도 방법입니다. 좁고 층이 많은 집, 여러분을 위한 설계를 찾으셨나요? 그럼 이번에는 3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야, 여기 8평 맞나요? 권희 이름처럼 훤한 방입니다. 천장에 매립등과 사방에 장을 둔 덕에 잠시 평수를 잇게 되네요. 설계를 위해 가구 사이즈도 미리 정했다는데요. 와, 침대 밑엔 비밀기지까지 있네요. 권희는 좋겠다, 야. 중간 소음 걱정이랑 없습니다. 게다가 권희에게는 처음 생긴 방이지요. 여기 환희 방이 어때요? 방 좋아요. 뭐가 좋아요? 여기 장난감. 아, 장난감 있는 데가 장난감. 좋아요? 아, 여기 아지트야, 허니 아지트? 환희 아지트예요? 네. 그러면은 아지트로 사라지고 있어 지금. 그래서 허니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아마도 뭐 여러 가지 뭐 장난감도 좋겠지만 저는 아무튼 이런 구조를 너무 좋아할 것 같아요. 왔다 이렇게 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올라가야 내려갔다 되려고. 수시로 여기 하루에 몇 번쯤 왔다 갔다 해요? 아이고, 체력 부자. 체력 부자라고 써 있더라고요. 네, 어린이집에서 네. 별명이 허니 별명이 네. 체력부자. 아니, 체력 부자 권희에게 최고의 친구는 아빠입니다. 아유, 두 사람 합이 척척이네요. 반칙이야. 와! 아 이게 뭐야? 5층 집이라면 을의 계단을 걱정하기 마련이지만요. 권희에게는 신나는 놀이터. 이긴 사람이 여기. 이긴 사람이 무너뜨리는 거야? 하이바위보. 내가 이겼다. 내가 왜? 알았어. 내가 못 살아. 그런데요, 이 계단을 빼면 남은 면적은 겨우 7평. 이 작은 공간을 어떻게 써야 할까요? 궁금하다 진짜 다음에. 과연 4층에서 힌트를 찾아봅니다. 아니 여기 더 좋네. 오, 여기는 또 거실하고 주방을 분리해 놓네요. 네 맞습니다. 이미 정해진 면적을 늘릴 수는 없겠지만요. 대신에
공간의 높낮이를 달리 두면은 이렇게 위로 열린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답니다. 공간이 이렇게 단조롭지가 않고 좁은 공간이라는 느낌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변화가 많아가지고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렇게 확장감이 있는 것 같아요. 3, 40cm 계단에도 큰 힘이 숨어 있었네요. 반층 내지는 그거 이하로 해서 이렇게 바닥에 높이차를 두는 거를 스키플로어라 그러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되게 아주 적정하게 활용을 좀 잘하신 것 같고 계단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전망이 보이는 창들이 하나씩 있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시선을 둘 곳이 계속 있어요. 여기도 지금 여기서 보면 저쪽에 이제 또 굉장히 큰 창이 있거든요. 작은 집이라 개방감이 필요했습니다. 남산 타워 보는 재미도 놓칠 수 없다는데요. 이쯤 되니 궁금한 것이 있습니다. 작은 집 건축비도 적게 들까요? 여기에 창호 비용이라던가 인테리어 비용들이 계속 올라. 한 1,000만 원이에요. 예, 투자해 주세요. 이게 돈을 쓰는 게 너무 이제 무감각해진 거예요. 마치 이제 게임머니를 사용하는 것처럼. 누구한테 1,000만 원 요청했어. 쓰세요. 500은 싸네. 그래서 이제 그 결과가 이제 이런 창들이 보통 이제 우리가 이렇게 집을 지을 때 창호값이 전체 공사비에 거의 10%가 넘어가요. 왜냐하면 이제 요즘은 다 단열도 좋아야 되고 하니까 삼중 유리에 로이 유리에 기준을 나라에서 확 올려놔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그거를 생각을 못하고 작은 집 예를 들면 이런 소위 협소주택은 작은 땅에 조그맣게 지으니까 공사비도 쌀 것이다. 예를 들면 설계비도 쌀 것이다. 전체적인 비용이 쌀 것이다. 이런 약간 오해를 하잖아요. 그랬다가 막상 시작하고 나서 왜 이렇게 돈이 많이 들어가요? 맞아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게 약간 이렇게 우리가 평당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들이 있거든요. 그 대신에 이 안에. 저희가 이런 좋은 지역에 좋은 풍경을 가지고 저희가 살기 좋은 위치를 만들 수 있다는 거는 이 비용에서는 충분히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가 있는 거죠. 집을 짓는다는 건 삶을 되돌아보는 과정입니다. 내게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인지 질문하고 그 답에 맞춰 설계를 하는 것이죠. 웃으면서 갑시다. 남산 가자. 남산 갈까? 그래. 부부는 직장과 10분 거리에 있는 작은 땅을 선택했습니다. 점프하면서 올라가. 덕분에 퇴근 후 원희와 지내는 시간이 늘어났죠. 나도 이거 크게 뜨고 다 누가 체력 부자 아니랄까 봐 남산 꼭대기는 아주 금방이겠네요. 운동하는 것 같아, 이번. 이 동네가 가장 좋은 게 이제 남산하고 이제 공원이거든요. 그래서 항상 남산을 가까이서 볼 수 있다는 점하고 그리고 여기 조용한 동네가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이 땅을 보러 왔을 때 그 부분이 크게 좌지우지했던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이야! 흔히 엄청 높게 하네. 집 앞마당은 없지만 매일 자연을 보며 산책합니다. 큰 서재가 없어도 도서관이 지적이고요. 아파트 놀이터 대신 넓은 공원도 있습니다. 부족한 것보다 누릴 게 많은 후원이네 집. 이제 5층도 둘러볼까요? 진짜 아기자기. 여기 주방도 있고. 여기다 세탁기 놓으셨구나. 와, 하늘이 열려 있어 빨래 널기 딱 좋은 옥상입니다. 실용적인 도시집이지만 이런 낭만이 있네요. 하지만은 살아보지 않고서야 장단점을 알 수는 없죠. 협소주택에 대한 오해와 진실 함께 풀어볼까요? 여기 댓글 보면 되게 재밌는 게 많은 게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면
5층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냐. 네, 예상대로 계단 댓글이 가장 많았네요. 사실 체력 부자가 아니고서야 좀 힘들 수 있죠. 살아보니 어떠세요, 허니 아빠? 예, 아예 틀린 말은 아니에요. 처음에 이제 이런 협소주택에 살아보지 않으신 분들은 계단을 오르내리락 하시는 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 주 생활 공간이 4층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진입은 2층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층은 2개 층이고 한 층의 계단은 한 10개 정도 있기 때문에 20계단만 올라가면은 그냥 거의 주 생활 공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한 50평의 집에 살면은 하루 종일 50평을 다 돌아다니면서 하루를 살진 않거든요. 맞아요. 가만히 생각하면 거기서 한 3분의 1의 공간만 우리가 쓰고 살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5층짜리 집이라고 우리가 5층을 풀로 맨날 왔다 갔다 하는 건 아닐 거예요. 네, 다음 댓글도 살펴볼까요? 5층짜리 집 냉난방이 걱정이군요. 가령 예전에 사시던 아파트 관리비랑 비교했을 때 어떠셨어요? 그때보다 적게 나와요. 그렇죠. 네. 그게 맞아요. 아파트에 갔을 때 에어컨을 방마다 설치를 해야 되느냐 이 질문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네. 거실만 튼다고 뭐 방이 방까지 시원해지지. 다 시원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저희가 한 여름 기준으로 에어컨 난방비가 한 12만 원, 10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좁은 거의 장점은 그거잖아요. 금세 시원해지고 금세 따뜻해지고. 그렇죠. 맞아요. 넓은 집은 오래 열을 이렇게 데우는데 오래 걸리고 식히는데 오래 걸리지만 맞아요. 작은 거의 장점은 모든 게 빨리빨리 되는 거. 네. 그렇죠. 단열 기준에 맞춘 주택이라 겨울 난방 걱정도 없다는데요. 하지만 건축 면적이 8평, 좁아서 살기 불편하지는 않을까요? 솔직하게 100평, 뭐 200평 이런 네. 큰 집에서 살면 좋아요. 누구나 그렇죠. 네, 그거는. 하지만 저희가 이런 8평의 공간에서 살면서 솔직히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저희가 직접 이렇게 디자인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집이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이 집을 다른 사람이 만약에 설계를 해서 지었다고 하면은 솔직히 저희가 살기에는 좀 불편했을 거예요. 프로그램이 다르면 또 불편해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그다음에 어떻게 보면 비용 대비의 효과로 봤을 때 그 금액으로 아파트를 사려고 하면은 과연 이 주변에서 살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성공적인 모험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왜냐면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한정적인 그렇죠. 거고 그런 지금 거니까. 이 생활에 맞게 내가 네. 가치를 두느냐가 네. 연관이 네. 되는 것 같아요. 네, 모든 것이 완벽한 집이 어디 있나요? 욕심을 부리자면 끝도 없죠. 현실의 벽은 높기만 하고요. 집의 크기보다 중요한 거는 그 안에 무엇을 채우느냐 아닐까요? 예쁘게 잘 자라라. 어디 잘라야 되는지 알려줘. 아유, 우와. 고추도 심고 상추도 심고 도시 아이에게 옥상은 훌륭한 체험 학습장입니다. 아니 봐. 어때요? 매워? 여기서 열린 고추. 도심 속 작은 집. 내 집 마련에 행복이 담겨 있습니다. 두 번째 여정은 서울시 서대문구입니다. 빌딩 숲 너머 조용한 주택가가 보이네요. 몇 년 전부터 핫플레이스가 됐다는 이곳은 어딜까요? 아, 담 너무 예쁘다. 불담에다가 아, 여기 언동골목이 유명한 동네지 사실은 여기가. 부동산이다 재개발이다 매일 시끄러운 서울 땅이지만 연희동 안쪽 오랫동안 변치 않은 골목이 있답니다. 그런데 큰 주택들 사이로 하얀 집이 쏙 들어가 있네요. 가로 세로 높이까지 한눈에 들어오는 크기입니다. 이 집도 몇 평이나 되려나요? 하긴 들어갑니다. 네. 헐둘이요?
다른 집과 비교해도 정말 작아 보이는 집이죠. 페퍼민트. 이런 거 한번 따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이고, 집주인들 보면 어쩌라고 그러셔. 맛있어요. 껌에 우리는. 누가 좀 말려야겠어요. 어이구, 때마침 집주인들 등장합니다. 주인이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 저희가 풀보구인으라고. 아, 네. 아니 민트라서 심지어는 허락도 안 받고 맛도 보고요. 제가 괜찮아요. 미리 신고할게요. 근데 맛있더라고요. 동네 분들 많이 아, 뜯었죠. 그러세요? 워낙 네. 많이 자라서 아. 동네 분들도 다 그냥 여기는 그래도 큰 피치들이 많은 연희동이잖아요. 근데 예. 여기가 되게 작은 피치가 갑자기 나와가지고 예, 이렇게 작은 피치가 있네 그러면서 한번 재봤어요. 그래서 걸음으로 하니까 한 12걸음 정도, 예. 한 7m 좀 넘겠더라고요. 여기 예. 집폭이. 예, 예. 굉장히 좁은 저희가 지금 1층 바닥 면적이 딱 10평이에요. 별평. 예. 어. 6년 전 부부는 연희동에 둥지를 들었습니다. 난생 처음 살게 된 작은 집. 설렘 반, 걱정 반이었죠. 저는 솔직히 이렇게 작은 집에서 나 오랫동안 살 수 있을까? 정말 나 살 수 있을까? 약간 이런 마음이었었어요. 왜냐면 이렇게 작은 집에서는 살아본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자신이 없었어요. 재택근무를 하는 남편 종철 씨. 집에 있는 시간이 유독 많다는데요. 이사 후 취미를 찾았답니다. 바로 담장을 넘어온 감나무 가꾸기. 예, 너무 많이 열려서 여기 보시다시피 감나무 너무 커서 열리면은 이제 늘 주세요. 옆집도 주시고 뒷집도 주시고 감이 너무 많거든요, 저희 동네. 평생 아파트에서 살던 종철 씨가 옆집 나무를 빌려 주택살이의 재미를 찾았다면요. 동양화 화가인 지혜 씨는 종종 마당에 앉아 그림을 그립니다. 이럴 때면 직접 심은 꽃과 고양이들이 반겨준다네요. 이영아, 회돌이도 왔어? 어디 갔다 왔어 아침에? 응? 옆집 놀러 갔다 왔어 이영이? 언니가 그림 다 그리고 놀아줄게. 지혜 씨는 주택에서 나고 자랐습니다. 결혼할 때 그냥 막연하지만 마당이 있는 집에 언젠가는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먼저 꺼냈던 것 같아요. 신혼 때 아파트 생활도 해봤지만 마음이 늘 답답했다네요. 요즘은 마당꽃을 보면 잠시라도 그림에 담고 싶어 마음이 간질간질하다네요. 작은 집이라 걱정도 많았지만 꽤 여유로운 삶이죠. 반면 집 안은요 매우 실용적으로 지어졌답니다. 아이고. 들어가세요. 아, 발당. 현관이 넓어요, 생각보다. 그러니까. 현관은요 집의 첫인상을 결정합니다. 그다음에 이게 그러면은 현관을 일부러 이렇게 넓게 하신 거예요? 이게 저희도 몰랐는데 네. 살다 보니까 네. 되게 넓더라고요. 네. 작은 집일수록 네. 현관이 좀 넉넉해야지 네. 집이 옹색해지지 않는다. 네, 그건 맞죠. 그러시더라고요. 예. 네.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아까우니까 예. 이거를 진짜 최소화하는데 맞아요. 여기는 또 상당히 넓게 해가지고. 예. 근데 집은 넓은데요, 집도? 어디 임 소장 말이 사실인지 집 구경 좀 해볼까요? 10평이라던 이 집 생각보다 많이 넓어 보이죠? 현관부터 부엌까지 필요한 건 다 채웠습니다. 그런데도 이 10평? 조리대까지 떡하니 놓여 있지만 전혀 답답하지 않네요. 아니 같은 평수라도 커 보이는 이유가 뭘까요? 이 집에 무슨 마법이 벌어졌던 걸까요? 넓은데요? 밖에서 보기보다. 넓나요? 전혀 뭐 좁다고 할
하셔가지고. 아 그리고 집이 또 이렇게 직각이 아니네요. 예, 저쪽이 네, 좀 이쪽으로 길고 이렇게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 있네요. 땅 모양대로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약간 사다리인가 봐요. 예. 아니 그래서 오히려 더 넓어 보이는 것 같아요. 이게 직각으로 딱. 약간 왜곡이 돼가지고 네. 투시도 사다리꼴 투시 효과가 시선이 그래서 멀리까지 그러네요. 돼서 아. 그다음에 이제 창의 어떤 이런 질감 같은 것도 이거는 나무하고 한지로 해가지고 우윳빛 빛이 이렇게 온화한 빛이 들어오고 이쪽은 이렇게 그 아주 모던한 우리 시스템 창호죠. 예, 예. 그걸 딱 달고 크게 해가지고 이렇게 녹색이 보이고 그래서 이런 이렇게 배합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얀색하고 이런 배합이 잘 어우러져가지고. 네. 언제든 앉아서 마당을 볼 수 있도록 낮은 창을 두었답니다. 그런데요, 창의 높이를 활용하면 집에 새로운 공간감이 생긴다네요. 이 집은 4개의 창을 점진적으로 배치했습니다. 창을 따라가다 보면 시선은 자연스레 위를 향하죠. 근데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낮고 높고 아주 높은 창이 사례로 리드미컬하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 집에 이렇게 보면은. 그래서 이제 이 집이 딱 들어왔을 때 실제보다 넓어 보인다고 하면은 그 시선이 이쪽으로 이렇게 흘러서 가게끔. 계단까지 이렇게 시선의 흘러가게. 방향이 네. 진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렇게 흘러가게 설계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집은 설계에 따라 변화무쌍해집니다. 단 지켜야 될 선은 있죠. 우리가 사는 집에는 수많은 숫자가 숨어 있답니다. 만약 이 10평 안에 계단을 넣어야 한다면 높이와 너비는 몇 센티미터가 적당할까요? 무작정 작게 만들 수도 없고 말이죠. 이 단 높이가 좀 높은데 높이가 이제 20cm. 20cm니까 보통 17cm 이내로 보통 계단을 하거든요. 근데 그 대신 이제 그렇게 하면은 계단이 여기까지 단수가 나와요. 한 2단이나 3단 여기까지 정도가 나왔겠죠. 줄어요. 그러니까 네. 이 작은 집에서는 이 계단을 어떻게 처리하고 얼마나 줄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맞네요. 단이 낮으면 바닥에 닿는 면적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군요. 사실 계단에서 또 중요한 게 이제 이 폭이에요. 이 폭인데 이게 지금 76cm예요. 76cm인데 우리 사람 어깨 넓이가 어느 정도일까요? 평균. 45예요. 아, 그래요? 60은 박태환. 아, 박태환 뭐 이런 이런 사람들 있죠. 운동하는 사람들이 한 55cm. 제가 좋아하는 연예인. 근데 우리 보통 남자의 어깨 넓이가 45cm거든요. 45cm 정도 되고. 근데 이제 계단은 내가 여기 올라갈 때 가방을 메고 가거나 물건을 들고 갈 걸 감안해서 60cm보다는 좀 넓게 잡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75cm 정도 되면은 적정하게 뭐 가령 뭘 빨랫감을 들고 어디 가신다든가 할 때 가능한 치수고, 그래서 이런 거를 저희가 이제 보통 휴먼 스케일이라고 인간적인 치수에 맞춰가지고 디자인을 하면은 어떤 공간에 가서는 되게 편안하게 느끼고. 그런 것들이 아마 이 집 안에 보면은 군데 숨어 있을 거야 아마. 그런 그 미니멀 아주 작은 채소 치수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설계하면서 엄청 고심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에서 이제 그런 것들 좀. 그럼 내친 김에 더 찾아볼까요? 가장 최소의 치수로 지어졌다는 이곳. 뭔가 비밀스러운데요. 선생님 여기 무슨 박스가 하나 있는데 이 박스는 뭐예요? 거기에 핵심 공간이에요? 보통 핵심 공간이라고 하면 금고인데 금고일 수가 있겠다. 얼마나 자랑스럽길래 저리 웃으실까. 아유, 빨리 열어보시죠. 어머, 장난감도 아니고 아우 전부 손바닥만한 화장실이네요. 화장실이네. 저희 집에 화장실이 2개예요. 집이 아주 다 작은 걸로 났네요. 그러니까 네. 변기도 되게 작은 거고 세면기도 되게 작은 거고. 그러면 이게 이것도? 야 1m. 아, 넓으네요. 움직임에 불편함이 없으려면 최소 1m. 또 앉아서 설 때는 40cm 정도의 간격이 필요하다네요. 한
원래 처음부터 여기 이렇게 화장실에 설계가 있었나요, 그러면? 아니요, 처음에는 없었고 사실 이 부분이 제일 신랑이랑 저랑 의견 충돌이 많았고 제가 설득을 되게 많이 했던 부분. 많은 게 좋아요. 잘하신 것 같아요. 오히려 이렇게 작은 집이라고 움츠러들어서 뭘 빼는 설계를 할 게 아니고 가령 뭐 집의 면적이 어찌 됐던 간에 나한테 중요한 공간이 뭔지 순위를 이제 정해보고 과감하게 뭐 거실 같은 공간은 뭐 줄이거나 없애거나 해도 되는 거고 뭐 침실 같은 그렇죠. 것도 오히려 필요한 공간을 필요한 크기로 만들어야 슬기로운 건축이죠. 처음 집 짓기에 도전한 부부. 욕심을 낼 거는 다 냈습니다. 여기 5일 1부 5일 중. 저기. 가사를 공동 분담하기 때문에 함께 부엌 쓸 일이 많다는데요. 두 사람이 서해서도 널찍하죠? 안면 요리조리 봐도 거실은 없습니다. 지금 대부분의 아파트는 거실 보면은 책장, TV, 소파 TV와 예. 소파를 위한 공간인 거 그리고 그 사이는 TV를 보기 위한 가시거리. 예. 저희가 살면서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고 제일 뭔가 많은 일을 하는 데다가 공간을 두는 게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10평이라는 저희가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좀 선택을 한 것 같아요. 도면의 숫자만 보고는 크기를 알 수가 없어 몸소 예행 연습까지 했답니다. 설계 도면이 나왔을 때 싱크대가 열리는 그 문의 넓이 그거를 재서 바닥에다가 저희가 마스킹 테이프로 계속 센치를 여러 개를 붙였어요. 그래서 2명이서 문에서 접시를 꺼냈을 때 부딪히지 않는지 그래서 최종적으로 찾은 게 이 폭인데 실제 살아보니까 이 정도는 돼야 좀 부엌에서 둘이 부딪힘 없이 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평소 요리를 할 때 동선을 확인을 해서 하부장부터 식기세척기까지 일직선에 두었다네요. 좁고 긴 공간의 제격입니다. 그렇게 설계에만 1년이 걸렸답니다. 혹시 그 시간 동안 후회는 없으셨을까? 그 사람은 왜 작은 집을 짓고 사는 걸까요? 사실 저는 그 전부터도 막연히 되게 작은 집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외 뭐 여행 가서도 작은 집에 대한 책도 사보고 그래서 요 정도 사이즈면은 우리 살만하겠다. 아마 이제 저희가 처음에 목적을 했던 건 서울 시내에서 좀 변하지 않은 주택가가 남아있는 동네를 찾았거든요. 의외로 연희동이 저희 예산안에서 마련할 수 있는 그런 땅이 조금 남아있었어요. 신혼집이 있던 잠실에서 연희동까지 매일 출퇴근을 했답니다. 그러다가 낡은 집이 있던 땅을 만났죠. 삐뚤게 틀어진 대지였지만 가격도 골목의 정치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 길로 아담한 2층 집을 짓기로 결심을 했다네요. 작지만 알찬 집. 2층에는 또 어떤 반전이 있을까요? 여기는 이제 딱 올라오는데 나무 냄새가 여기는 또 분위기가 확 다르네요. 나무 냄새가 싹 나가. 1층은 콘크리트 구조, 2층은 목 구조랍니다. 나무들이 숨을 쉬는 집이죠. 천장을 따라가다 보면 작은 사다리도 있는데요. 계단을 뺀 2층의 크기는 약 7평. 그래도 침실만큼은 독립적으로 두었답니다. 처음 설계하는 열린 공간이었어요. 이게 네, 작은 집일수록 열어야 된다 얘기하셨는데 그래도 나 혼자만의 공간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한 명은 좀 조용한 데서 있어야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제 문을 달아달라고 이제 요청을 드렸었어요. 근데 어떠세요? 두 분은 좀 약간 공간의 취향이 좀 다르시지 않으세요? 저희는 좀 반대로 네. 저는 약간 카페형 인간이고 이 사람은 또 독서실형 인간이라서 저는 약간 칸막
칸막이가 있어야 칸막이 네, 있고 심적으로 자기만의 좀. 공간이 있어요. 그것도 예술가시니까 예술가시니까 저희는 이제 노 소장님은 들판형 인간이고 저는 동굴형 인간이에요. 네. 노 소장님은 들판에 이렇게 들에 나가서 뛰는 걸 뛰는 걸 좋아하시고요. 저는 동굴에서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남벽 씨.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아, 생활 방식은 서로 다르지만요. 지혜 씨와 종철 씨 다행히 취향은 비슷했나 봅니다. 여기도 되게 시원하다 공간. 안녕. 저기 어머, 빈둥이가 놀랬어. 창밖 지붕이 운치를 더하는 부부방은요. 침대를 두면 꽉 차는 크기랍니다. 그래서 화장실 위에 수납장을 짜놓았네요.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건 이 벽지. 재료는요. 저는 한지가 제일 좋은 건 뭐냐면요. 이렇게 빛을 싹 먹어요. 보통 딴 재료는 빛을 탁 튕겨내거든요. 저는 한지를 정말 좋아하는데 사람들한테 한지를 추천하면 다들 한지는 안 된다. 낙서하면 안 지워진다. 그다음에 뭐 관리가 안 되고 약해서 찢어진다. 절대 안 그래요. 근데 이게 확실히 건강에도 좋고 사람 심성에도 굉장히 좋은 거이기 때문에 저는 좀 한지 많이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한지 가득한 이 방의 주인. 사실 이 녀석들이랍니다. 고양이들이 많은 집이라 이름도 오묘당이라네요. 5명의 고양이가 있는 집이고 또 오묘한 집이다. 그래서 오묘당으로 했는데 사실 그 사이에 막내 한 명이 더 들어왔어요. 그래서 2년 전 연희동 골목에서 구조한 금입니다. 살다 보니 8 대식구가 됐군요. 고양이들도 오묘당이 좋은 집인 걸 알아봤나 봅니다. 바람 냄새 맡으니까 기분 좋지? 코 벌렁벌렁벌렁. 집에서 딱 좋은 날씨다. 바람 시원하다. 이 집 터가 그런 건지 제 기운이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대문이 열려 있으면 알아서 다 길냥이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마당에 털을 잡고 새끼를 낳고. 고양이가 사는 집, 책이 가득한 집, 꽃과 나무가 자라는 집. 지구상에 존재하는 사람의 수만큼 집의 모습 또한 다르겠지요. 작지만 세상에 단 하나뿐인 집 오묘당에는요 또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올라갑시다. 금이가 올라온 이곳은요 부부의 아지트 다락입니다. 천장 아래에서 햇살을 받으며 뒹굴뒹굴하기 딱입니다. 만화책은 지혜 씨가 어려서부터 모은 보물이라지요. 남편 종철 씨의 수집 역시 만만치 않답니다. 와, 이거 안 버리고 있었어. 와, 진짜. 로키포. 로키 몇 년도요가 더 클래식. 클래식이 있어야지. 와, 진짜. 뭐야? 뭐야 하는 거는 버려야지. 형 것도 있어서 그래. 아, 그러면은 당연히 버려야지. 공유로비 2. 세상에 이게 다 언제적 거래요? 이게 다 뭐예요? 테이프로 보이는 거. 왜 보이는데요? 제3자 같이 얘기를 하시나요? 야, 네 링크 저게 몇 개인데 지금. 링크가 지금 저거는 정말 구하기 어려운 거야 지금. 만화 박물관에 가야 되는 이것도 거고. 구하기 어려운 거야 다. 두 분 다 다락 없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요. 공간이 어떤 한정된 제약 그 안에서 이제 뭐를 버리고 뭐를 남길 것인가. 사실은 이 집 살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인 것 같아요. 제가 그래도 맞아요. 이 공간이 있어서 그나마 1층, 2층이 좀 깔끔하게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규정 높이를 지킨 다락은 면적에 포함되지 않다는데요.
이 집 다락이 끝이 아닙니다. 이만큼 창문으로 나오는 뭔가 아무래나 엉금엉금 이런 게 작은 집의 묘미죠. 야, 여기가 그러면 이렇게 사다리꼴로 돼가지고 된 부분에 그 사다리꼴 요만큼 짜투리를 네. 이렇게 테라스로 만드셨군요. 네. 그래서 이게 되게 이렇게 조그만 진짜 요 조그만 구멍으로 나와가지고 싹 나오는 맛이 또 있어요. 이렇게 서서 안 나오고. 땅이 이게 보통 반듯한 땅만 좋은 땅이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면적도 넓지 않고 땅이 그다음에 모양도 반듯하지 않으니까 선뜻 사실 고르기 쉽지 않은 땅이었을 텐데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이런 짜투리지만 이런 비정형의 이런 테라스 공간 같은 것도 나오고 남들이 다 맞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비틀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집을 보면 저희가 볼 때는 아 부럽다. 결론은 항상 아 부럽다. 아 부럽다. 저희도 열심히 살겠습니다. 열심히 바라보겠습니다.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집의 크기란 결국 생각하기 나름 아닐까요? 남들이 볼 때는 좀 규모가 작은 집이라고 느껴지는 집인데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쭉 둘러봤더니 뭐 우리가 불편하게 느낄 만한 요소가 하나도 없어요. 모든 치수들이 다 정확하게 사람의 몸에 맞춰져 있고 이런 것도 역시 우리가 볼 때는 이제 휴먼 스케일이나 인간적 척도에 맞춘 집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일주일 동안 내 집에서 살면서 내가 집을 활용하는 공간의 면적을 계산하면 몇 평이나 될까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에 안 가는 공간은 어디가 있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를 가만히 생각을 해가지고 줄여 나가면 돼요. 나한테 필요 없는 걸 하나씩 지어 나가다 보면은 정말 나는 요 면적이면 되겠다는 게 나와요. 그러면 그걸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기 시작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작은 집은 사는 이의 바람을 가장 정직하게 담아냅니다. 필요한 공간만을 선택하게 되니까요. 여기 뿌려줘. 여기 지금 라벤더 새로 심은 거. 여기? 응. 이게 좋대. 한꺼번에 왕창 뿌리지 말고. 동네 사람들에게 한 평의 땅을 내어줄 수 있어 행복한 부부. 아유, 정철 씨 머리에도 꽃이 피었네요. 어머. 10평이라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도 나에게 딱 맞는 집을 상상해 보세요.